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 앞에는 산들바람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죽순을 손질해서 말리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로 연결해서 제가 우선 이거 말려 놓으시라고 말했잖아요. 조금 시기가 지금 죽순이 많이 나올 때인데 제가 그 말린 죽순으로 조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겨울에 많이 해 먹는 반찬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려놨다가 겨울 반찬으로 나가요. 근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죽순을 말려서 이렇게 불렸어요. 이게 한 5개 정도가 돼요, 양이요. 이렇게 썰었어요. 써는데 어머니들 어떻게 쓰는가 하면 죽순이 이렇게 말려놓으면 불려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한 4일 정도 불린 거예요. 한 일주일 불리면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한 일주일을 불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날이 좀 더우니까 이렇게 빨리 불려지는데 바깥에 그냥 놔두면 죽순에서 상해요. 좀 여름에는 제가 지금 해보니까 냉장고 넣으셔야 되겠더라고. 저는 냉장고 넣어놓고 불렸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가면서 죽순 요만하게 이렇게 썰으시고 이렇게 썰으시면 이거를 채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해온 상태에서 먹으면은 굉장히 쫀득거려요. 이걸 조림을 아주 보기 좋게 훌륭한 반찬으로 변동시킬 거예요. 이렇게 허옇게 나가면 손님들이 안 먹어요. 안 이쁘고 맛없어 보인다고. 죽순 요리가 그래요. 죽순 자체보다는 죽순은 요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죽순 요리는요, 신장 나쁘신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안 좋아요. 이게 어디에 좋은가 하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 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이건 가다 섭취하는 것보다 적당량 조금씩만 드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굉장히 좋다는 말을 제가 옛날부터 들어서 절에 제가 근무하면 어떤 절이나 제가 영천원에서 해서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가면 죽순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고기를 사드려 손님들한테 반찬을 할 수 있고 요거를 고기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요리감이더라고. 볶음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은 조림으로 할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조림이에요. 그리고 뭐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치자 있잖아요. 치자를 꼭 반나절 정도 울리셔갖고 이렇게 물을 짜세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하얗게 그냥 하면 어머니 맛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좌우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요리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은 사과잼을 조림한 데 쓰세요. 연근 조림에는 꼭 사과잼을 쓰세요 했잖아. 여기도 사과잼이 이만큼 들어가야 돼. 이 정도 양이면 사과가 큰 사과는 한 7개 정도 되고 작은 사과는 한 10개가 넘어요. 이걸 잼 만들어 놨다가 쓰시는 거. 그리고 다시마 울린 물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맛간장이 약간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안 넣을 거고요. 지금은 모든 조림에는 처음에는 맹탕에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불을 켜고요. 치자물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죽순 울린 거를 여기다 넣으세요. 이게 물 얇게가 금방 이렇게 하면은 작게 해서 끓이면은 그런 깊은 맛이 안 나요. 이 정도 끓이는데 한 30-40분이 걸려요. 원래는 처음에 제가 1시간을 했는데 한 번 20분 정도 끓여서 놔뒀다가 하루 지나서 다시 또 끓여요. 조림은 그래요. 그러면 한 번에 왕창 끓인 것보다 하룻밤을 재워놔 그 다음날 한 번 더 끓이시면요 조림이 더 윤기 나고 상하지도 않고 더 맛있어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특히 죽순 요리는 더 그래요. 얘를 한번 졸여갖고 이렇게 졸여갖고 넣어 놓으시면요 한 달, 2달 가도 상하지가 않아요. 변질 안 되고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 제가 이렇게 나가면 저희 집 이거 손님상에 나가면 손님 굉장히 신기하고 맛을 좋아해요. 근데 죽순이 없어서 못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졸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간을 전혀 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간은 마지막에 맛간장을 좀 넣으시면 되니까 여기는 지금은 끓이실 때 한 30분 동안 아무 간도 하지 말고 사과 잼만 많이 넣으셔갖고서 거기서 죽순이 조리를 줘야 돼요. 그래야 쫀득쫀득해져요.
그리고 다시마 울기물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양념 효과도 내니까요. 이렇게 해서 졸이시면 돼요. 한 30분 후에 데치면 돼요. 이렇게 끓으면 계속 은은하게 불을 조절을 이렇게 약하게 해갖고는 졸이셔야 돼요. 처음에는 끓을 동안은 불을 좀 세게 하시고, 이게 끓기 시간 불을 좀 줄이셔갖고 중불에다가 은은하게 한 30분 정도 끓이셔야 돼요. 요만큼 지금 졸여졌고 물이 요만큼 남았거든요. 요 정도로. 지금 이거 먹어보면은 굉장히 아삭거려요. 쫀득쫀득하고요. 요럴 때 청양고추 좀 집에다가 금고추 말려놓은 거 있죠.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조금 넣어요. 여기다가 요 정도 졸여서 처음부터 넣으면 이게 불어갖고 막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럼 매운맛이 약간 돌아요.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졸고 난 뒤에 이렇게 당분이랑 감기가 좀 있고 난 뒤에 넣으시면 얘가 그렇게 붓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다 졸여지고 나면 주고 드시는 분들은 이게 고추가 마른 상태로 이렇게 넣으시면은 꼬들꼬들하게 남아 있어요. 풀어지지 않고. 요 정도 졸여졌을 때 금고추나 고추, 우리 외국산 고추, 조그만 고추 있죠. 매운 고추를 약간 몇 개달 넣으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넣고 끓이시면은 이게 풀어져 갖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좀 졸여졌을 때 넣고 막판에 거의 다 됐을 때 넣으면은 이 고추가요 붉지 않고 이 상태에 같이 졸여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맛간장을요 간을 봐가면서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저는 간을 거의 안 하다시피 이것도 좀 많다 싶은데 반만 우선 이렇게 넣어서. 그럼 빛깔이 더 예쁘죠? 약간? 맛있다. 저는 요 정도 졸여 놓고요. 그 다음날 한 번 더 졸여요. 그 다음날 한 10분 정도만. 근데 모르겠어요. 한 목에 졸인 것보다는 요 상태에 됐을 때 하룻밤을 놔도 식혔다가 다시 내가 오늘 밤에 이걸 졸였다면 그 다음날 한번 연근도 그래요. 한 번 더 졸여주면은 요 죽순이요. 졸이면 그래요. 요 죽순이 더 아삭한 맛이 돌아요.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면, 저는 요 상태에서 불을 껐다가요. 그리고 요런 죽순 졸이면요. 너무 바짝 졸이는 것보다는 연근도 그렇고 졸이는 것보다는요. 물이 이렇게 국물이 자각자각 좀 있을 때 놔두는 게 더 나아요. 보관도 잘 되고요. 그리고 연근이 바짝 졸여버리면 좀 딱딱해지고 하니까 물기가 이렇게 자각자각 있을 때, 그리고 요 물은 남겨놨다가 만일에 연근만 건져 먹고 이 죽순 건져 먹고 남잖아요. 다른 콩조림에다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죽순 요리가 겨울 내내 한 달간 나갔으니까 이 국물이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여기다가 다시 또 죽순을 넣고 졸이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어머니들도 이걸 다른 데다 어디다 쓸까 한번, 뭐 생선조림도 괜찮더라고요. 한번 사용하면. 그럼 이 상태에서 너무 바짝 졸이면은 요때가 제일 부드럽더라고요. 이렇게. 간은 내가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간장을, 조선간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처음에는 저는 맛간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조선간장만 했는데, 맛간장을 사용하고 난 뒤 맛간장을 사용하니까 더 맛있게 이렇게 내요. 그리고 여기다가 식탁에 놓으실 때는요, 국물도 좀 올라가게. 단 거를 절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사과잼을 좀 덜 넣으시면 돼요. 당분 조절은 사과잼을 좀 많이 넣고, 단 거를 좀 좋아하시는 댁은 좀 사과잼을 많이 넣고요. 내가 달지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 사과잼을 좀 양을 좀 줄이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거 단 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하면은 사과잼을 약간 줄이시고요. 그리고 좀 단맛이 나는 강한 게 좋아하고 쫀득쫀득 빛깔도 이쁘고 이렇게 하는 거, 단맛이 좀 난다고 짠맛도 약간 있는 게 더 나아 하면은 간을 약간 더 넣으시면 되고, 그거는 개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네, 죽순조림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갱무 빛깔도 되게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요거는 보관도 오래 가서 한 달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은 한 번씩 꺼내서 드시면 별미로 손님상에 나가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